안녕하세요. 오늘쯤 황철중 대표고요. 지나인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인제약. 자, 지나인제약은 여기 관리 종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네, 소울님 안녕하세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제조, 의료 정밀기기, 시가총액이 150억 정도로 확 주저앉았어요. 그죠? 작년 6월까지만 해도 6,000원대였는데 이제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죠? 주가가 6만 원이었는데 반토막이 아니라 2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자본 잠식을 당할 만큼 지금 계속 빠집니다. 그죠?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차트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예, 차트로 이야기하기에는 먼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기본이 되겠죠. 차트보다는. 그죠? 그래서 한번 이 지나인제약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95억, 91억, 60억, 58억 매출액도 계속 줄어나가요. 그죠? 최근 1년 사이에. 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누적 적자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죠? 예. 이거 뭔가가 안 좋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도 흐름조차도.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은 뭔가가 기울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기울어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그 전에 779억, 이건 빼고요. 추정치니까 677억, 그 다음에 416억. 줍니다. 계속. 그죠?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 자체가 하방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매칭을 시켜보면 이 흐름하고 매칭을 시켜보면 이것만 봐도 최근 1년도 그렇고 그죠? 흐름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한 것이냐 과연? 낙폭 과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죠? 과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흘러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떨지를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특징주 진화인제약 2월 3일이죠. 2월 9일 날, 오늘 2월 9일인데, 코로나 확진자 2만 명 돌파, 신속 DNA 바이오센스 기술 라이센싱 부각한다. 아직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아직은 뭐, 뭔가가 일말의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중국 신입함 백신 생산 진척이 없다. 요게 이제 1월 7일 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척이 없다라고 하니까 뭐 1월 7일 기점으로 해서는 뭐 주가가 한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죠? 여전히. 그다음에 이게 유상 증사도 무산된 지난이제 자본 잠식 위기가 왔다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상패를 들어갈 수 있는 수순일 수 있는 건데 요게 12월 말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이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자, 그죠?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모멘텀인데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장을 볼 때 황 대표가 뭐냐면 강력한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악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었죠. 바로 이제 저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일단은요. 진화인 제약을 누군가가 사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여기서.
뭐 당연하겠죠. 여기서 여기도 지지를 했었다가 아니 저항을 했었다가 여기도 저항을 했었다가 여기를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면서 주가가 이 일대에서 거래가 동반돼서 무게를 실어서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이 그냥 확 떨어졌는데 여기에 거래가 좀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가장 피크를 칩니다. 그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이 매물을 벗어나는 순간 거래가 많았던 자리는 여기서부터는 뭔가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언젠간 저거 얘기 드렸죠, 제가.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무게감이 실어서 큰 방향의 흐름이 틀어지면, 이렇게. 자, 1차적인 이거였었죠. 그죠? 이거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 자연스러움이 깨지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죠? 차트를 볼 때. 근데 더군다나,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된 자리를 깨져서 돈다. 그리고 고점이 낮아서 돈다. 그러면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자연스러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 갈 것이냐 1, 2 갈 것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특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본 잠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가 돼서 기사회상이 돼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죠? 주식 매매에서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진화인 제약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혹시나 이 종목을 일말에 또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다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의 개선이 일단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 그죠? 일단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걸 파동에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섣불리 방향을 바꿨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자본 잠식. 이 말은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 자체는 이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죠? 자본 잠식. 그죠? 이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제약은 그렇게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물려있다 그러면 요건 1년치의 주가 흐름이니까 큰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오른쪽 위에가 요게 일봉이고요. 그죠? 이제 요게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주봉인데 보다시피 요 월봉의 그림을 좀 당겨보면 이 진화인제약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한 12년 정도 2010년서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2, 3년 정도의 흐름이에요. 그죠? 흐름이요. 근데 이거 언젠가 황 대표가 얘기 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을 차트를 조금만 시야를 넓게 본다면 여기가 지지하는 흐름이 났었는데 여기를 깨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이 흐름이 났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막고 떨어지는 이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이 추세 했으니까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반등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보면 트렌드 상에서는 이런 반등을 하죠. 반등하고 반등하는데 반등하죠. 이것마저 꺾이면 언더스윙이 되면서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상의 일말의 기대를 본다면 지금 이 저점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꺾든가 아니면 뭔가 내용이 반전적이 있다면 이게 돌아가겠죠. 그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사지 말라는 얘기죠. 아직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3,300원 20엔 3,320원에서 반등했던 이 자리에서
이 저점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는 여전히 있다. 이 대추제에 이렇게 나오는 자리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지는 말고요. 적어도 이 흐름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네, 그러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실적 내용 이야기,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돼. 이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화인제약은 함부로 이건 접근했다가는 올라와더라도 저항을 맞고, 그죠? 올라오더라도 저항 맞고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흐름을 계속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상패를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현재는 돌리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3,320원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는 있다. 아, 이건 맞죠, 그죠? 이 차트를 보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내재적 가치라고 하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가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는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하면 일단은 거의 X 쪽에 가깝죠. 그죠? 두 번째,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봤을 때는 잠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본 잠식.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올릴 거보다는 이렇게 될.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세모 X라면 X에 가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를 보면 소위 말해서 가격 분석,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나 내용보다는 그냥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대추제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위치라는 거죠. 요거 하나는 일단 일말의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반등이 여전히 있겠지만 이 내재적 가치 자체가 무게감이 워낙 하방 쪽에 기울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심해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320원 지금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돌리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시화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결정할 건데, 이렇게 만약에 3,000원대를 이탈해서 논다면 소위 말해서 황 대표가 강의를 많이 했던 언더슈팅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언더슈팅. 그죠? 언더슈팅. 이 언더슈팅으로 들어가면 주가는 잘못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네, 그죠? 그래서 일단 3,300원 밑에서 자꾸 파동이 치면서 주가가 우하향으로 약간 꺾이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리면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인제약은 이런 측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만약에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인가 좋은 내용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 저 전문가 텔레비전 올라가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길 기대할 건데, 그 좋은 얘기 하나 기대감 때문에 버텨보고 물 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그죠? 그리고 바뀌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좀 따져보고 주가의 흐름도 파악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부르게 이거를 싸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받아볼까? 뭔가가 있을 거다, 반등을 기대해볼까? 주가가 싸니까 한번 할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진화인제약은 최근에 저점인 3,300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이탈 여부, 거기가 언더슈팅, 그리고 지지한 다음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언저리는 만약에 세게 올라온다면 10,000원까지는 열려있죠. 그게 흐름인 건데요. 그걸 기대해서 매매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진화인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제가 갖고 있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선들의 흐름이 전부 다 하방을 가리켜요. 아직은 그대로 이렇게, 그죠?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이 흐름은 바꿔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여기서 적어도 이런 형태가 나준다면 이렇게 10,000원일 때까지 열리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좀 기대한다면 좀 비싸진 상태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 모멘텀이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가격의 흐름과 모멘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우리가 진입하지 말자.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남은 게 이거죠. 그죠? 이거 보시면 월봉의 이 대추의 지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지가 하나 남아있는 게 이 저점이에요. 그죠? 그게 여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 등장하고 흐름이 바꿀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거 물으신 분 있죠? 그래서 요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힘들어진다. 네. 요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